투자 불가 시장. 여러분, 이게 어느 나라 얘기 같으세요? 중국? 러시아? 아닙니다. 지난주 블룸버그가 대한민국 증시를 두고 쓴 표현입니다. 우리 코스피 6월에 9,385까지 갔었습니다. 사상 최고치였죠. 그런데 불과 27일 거래일 만에 40%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뉴스에서는 레버리지 ETF가 문제다.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사과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다 건너 외신들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례적으로 외신의 정면 반박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언론이 자세히 전하지 않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코스피 정말 뜨거웠습니다. AI 반도체 붐을 타고 상반기에만 2배 넘게 올랐고요. 6월에는 9,385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한때 세계 6위 규모 증시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7월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7월 28일 하루에만 10% 넘게 빠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거래를 강제로 멈추는 장치가 이틀 연속 발동됐는데요. 이거는 제도 도입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의 거래 중단이 4번이나, 정말 이것도 기록이었죠. 문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였습니다. 5월 말에 출시된 상품인데요. 주가가 오르면 2배로 벌고 떨어지면 2배로 잃는 그런 구조죠. 개인 투자자들이 5월과 6월 2달 동안 코스피에 쏟아부은 돈이 약 78조 원입니다. 여러분들, 78조 원. 정말 큰 돈이죠. 자, 그리고 그 돈이 7월 급락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국회가 가만 있었겠습니까? 여야 가릴 거 없이 질타가 쏟아졌고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됐다. 그래서 사과 요구를 받아들인 겁니다. 금융위원장은 이 상품을 아예 전문 투자자만 거래하게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정부가 정책 미비를 스스로 인정한 장면이죠. 자, 여기까지가 국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론입니다. 외신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했을까요? 국내 언론이 짧게 한 줄로 넘긴 내용들, 원문에는 과연 뭐라고 쓰여 있는지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슐리 레리라는 칼럼니스트가 쓴 글인데요. 제목부터 보시죠. South Korea is becoming uninvestable too. 자, 이 말이 뭐냐면 한국도 투자 불가 시장이 돼가고 있다. 자, 한국도라는 말이 붙었죠. 왜냐, 몇 년 전에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중국을 두고 정책 실패와 투자자 경실을 이유로 투자 불가 시장이라고 불렀거든요. 자, 이 칼럼은 지금 한국에서 그와 유사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쓴 겁니다. 근거로 둔 숫자가 이겁니다. 코스피가 27일 거래 만에 40% 가까이 빠진 거는 2015년 중국 증시 붕괴에 비견된다. 그리고 올해 코스피가 하루 5% 이상 움직인 날이 33일이었는데요. 같은 기간 일본 니케이는 4일, 홍콩 항생은 0일이었다는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 그게 외국인 투자자가 모으는 올해 한국 증시라는 거죠. 자, 이거는 칼럼이 아니라 정식 기사입니다. 제목이 한국 증시 혼란, 이재명 대통령을 압박하다. 기사 도입부 논리가 이렇습니다. 1월에 한국 증시가 급등하자 당국은 위험을 즐기는 걸로 유명한 한국 개인 투자자들한테 고위험 상품을 제공해서 자본을 더 끌어들이고 원화도 방어할 기회로 봤다. 그런데 도박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정부 정책을 말이죠. 그리고 이 기사에는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정의정 대표의 말도 실렸는데요. 정부가 스스로 도박판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수습하려 한다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제목이 코스피 폭락에 짓눌린 분노한 한국인들, 이재명을 성토하다 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실명 인터뷰가 나오죠.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투자했다는 40세 투자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통령의 증시개혁 드라이브와 레버리지 ETF 출시에 고무돼서 개미들이 들어갔다가 직격탄을 맞았다. SNS에 넘치는 분노의 상당 부분이 정부를 향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시장을 카지노에 비유하는 투자자들 얘기까지 실렸고요. 아시아 경제가 전한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 증시가 세계에서 가장 변동성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됐고 막대한 투자 손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로 바뀌고 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급락과 ETF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3주 연속 하락해서 취임 최저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블룸버그, FT 같은 세계 1급 경제 매체들이 이번 사태를 AI 버블의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 정부의 정책 문제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국내 보도들과 결이 좀 다르다는 걸 지금 느끼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투자 불가 칼럼이 나온 바로 다음 날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문을 냈습니다. 정부 기관이 외국 언론사 칼럼 하나를 꼭 집어 반박하는 거, 여러분들 흔한 일은 아니죠. 반박의 핵심은 숫자였습니다. 칼럼은 이번 폭락으로 강제 청산된 계좌가 약 36만 개고 그중에 62%가 35세 미만이라고 썼는데요. 금융위는 이 수치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 6월 강제 청산은 일평균 약 3천 계좌 수준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규제 효과도 내세웠죠. 7월에 투자 요건을 강화한 이후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FT 하루 거래 대금이 12조 원대에서 1조 원대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한 발 더 나가서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견고한 성장,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AI 반도체가 이끄는 기업 실적들을 강조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평가는 좀 갈리죠. CLSA의 이 한국 리서치 책임자는 그 칼럼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 일부를 반영하긴 했는데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는 폭락하고도 달러 기준으로 올해 세계 주요 시장 중에 최상위권 성과였거든요. 삼성전자는 2025년 초 대비 4배, SK하이닉스는 10배 가까이 오른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돈 이렇습니다. 외신에서는 정책 실패로 신뢰가 무너졌다. 그런데 정부는 수치가 틀렸고 펀더멘털은 건재하다. 자, 시장 일각은 둘 다 반은 맞다. 이렇게 3자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보는 두 개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신의 시각이죠. 정부가 증시 부양이라는 목표에 쫓겨서 검증이 안 된 고위험 상품을 서둘러서 승인했고요. 그게 개미들의 손실로 돌아왔다. 이거는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시각은요. 정부와 일부 시장 전문가의 시각입니다. 폭락의 근본 원인은 전 세계적인 AI 주식 조정이고 레버리지 ETF는 변동성을 키운 하나의 요인일 뿐이다. 수치를 부풀린 외신 보도야말로 과장이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느냐를 따지기 전에 눈에 들어온 건 딱 하나였죠. 정부가 국회에서는 신중한 검토 없이 도입했다고 사과했고요. 외신을 향해서는 펀더멘탈은 강하다고 반박하고 있다는 거죠. 안에서 한 말과 밖에서 한 말이 다르면 듣는 쪽은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게 되겠죠. 증시라는 게 결국 신뢰를 사고 파는 곳 아니겠습니까? 롤러코스터는 아무리 요동쳐도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걸 탄 사람이 다시 줄을 설지는 내릴 때의 기분이 결정하는 거겠죠.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과 우리 개미들이 내릴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게 앞으로의 한국 증시를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한국의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외신의 진단이 뼈아픈 사실일까요? 아니면은 과장된 훈수일까요? 여러분들의 귀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